처음부터 화려했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김호중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먼저 숫자를 말합니다. 52만 장, 65만 장, 전성매진,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공기가 바뀌는 사람. 하지만 그 숫자들이 진짜 이야기를 가려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제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발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렸던 선택과 위태로운 순간들을 버텨낸 끝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가게에서 벌어진 한 장의 CD 사건, 그날의 소리가 김호중이라는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중학생 김호중은 김범수의 CD를 사러 그저 좋아하는 노래를 사고 싶어서 작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그 나이에 한 번쯤 하는 일입니다. 용돈을 쥐고 마음이 먼저 뛰고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왠지 어른이 된 기분을 주는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쉽게 꺼지는 불씨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 놀라고, 한 번 감동하고, 며칠 뒤면 다른 자극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마음속에서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고 또 듣고, 따라해보고, 소리를 흉내 내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는 걸. 이건 숨과 몸과 시간이 필요한 세계라는 걸.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막연한 가수가 아니라 소리를 버티는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무너지지 않는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훗날 김호중을 설명하는 가장 잔인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흔히 오해합니다. 재능이 있었으니까, 타고났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모아보면 오히려 그의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불안정했고, 생활은 거칠었고, 성악을 붙잡기에는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꿈은 꿈으로 남겨두고 현실로 내려옵니다. 누가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김호중의 서사에서 유독 놓치면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은사 서수용 교사입니다. 종종 멘토를 멋진 단어로 포장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습니다. 무단결석을 막기 위해 직접 생활을 챙기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연습실로 끌어당기고 그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너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한 사람. 재능을 버텨낼 어른이 있었기에 재능이 재능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의 첫 번째 비밀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노래가 아니라 버티게 해준 구조였습니다. 한 번의 칭찬이 아니라 매일의 확인.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루틴.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끌어올리는 손. 여기서 그의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김호중의 진짜 무기는 고음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다는 평가. 마이크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성량, 하나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호흡, 끝까지 밀도를 유지하는 소리. 이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리의 체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 와서야 그 CD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숫자로 이해하려 하고 숫자는 언제나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2만 장이라는 초동, 전성매진이라는 기록, 팬덤의 압도적 동원력. 이 모든 것이 그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가려버리는 커튼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 몇 번 무너졌는지, 얼마나 쌓았는지 대신 말합니다. 지금의 승리, 지금의 환호. 그런데 김호중의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지점은 성공보다 훨씬 복잡했던 이전의 시간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밀어 올려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의 하루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질문은 질문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나도 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상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같으니까요. 그가 대중적 전환점으로 불리는 미스터 트롯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취재를 따라가 보면 그 선택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악가로 주목받던 사람이 트로트 오디션에 나선다는 건 스스로 정체성을 흔드는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의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장르보다 무대를 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자리. 이 한 가지 이유. 결국 그 선택은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재편했고, 그의 소리는 특수한 장르의 소리가 아니라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소리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50만 장을 넘어서는 초동 판매량은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소비되는 콘텐츠를 넘어 지지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팬들은 노래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반을 사고 공연장을 채우고 다시 입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김호중 팬덤은 공연장에서 완성된다고. 라이브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숫자로 환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이 말은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 구조는 단지 운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기초에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 라이브가 있습니다. 행사 시장에서의 몸값 상승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고액 행사비만 보며 떠들지만 주최 측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동원력과 안정성입니다.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충성도 높은 팬층, 공연 후에도 이어지는 화제성. 김호중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리스크가 아닌 보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그 작은 가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장의 CD를 사러 들어갔던 소년, 그리고 우연히 들려온 내순 도르마. 그날의 소리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기보다 그날의 소리가 그를 훈련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의 길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둘러싼 논란, 엇갈린 증언, 오해와 과장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의 평가 기준이 점점 단순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대에서 설득력이 있는가? 김호중은 이 질문에 매번 노래로 답해왔습니다. 논쟁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소리였고, 그 소리는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말이 많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그의 무대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관객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준비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선택과 훈련으로 완성된 결과라는 것. 김호중의 성공이 쉽게 복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단련해온 태도의 문제. 그 태도는 오직 시간과 반복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을 만든 건 한 장의 CD가 아니라 그 CD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이 오늘도 숫자보다 먼저 무대 위에서 숨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